안녕하세요. 아이스피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정말 피부 관련 지식들이 굉장히 넘쳐나잖아요. 근데 잘못된 그런 피부 지식들로 피부가 오히려 손상돼서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요즘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식들을 제가 조금 팩트체크하고 OX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세린으로 블랙헤드 녹이기. 정답은 X입니다. 블랙헤드가 이제 피지 성분, 지용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셀린은 페트롤라튬이라고 하는 석유 성분인데요. 그런 걸로 이제 녹이면 우리 피지가 좀 잘 녹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바셀린을 문질러서 블랙헤드를 없애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셀린 같이 찐덕찐덕한 지용성 물질을 코에다가 이렇게 흡착시키게 되면 이거를 세안으로 지울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세안을 할 때 오히려 피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바셀린 성분이 코에 조금 잔여돼서 남아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모공을 막아버려서 모낭염이나 여드름 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지성 피부이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잘못 모공을 밀폐시키게 되면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영상들을 보면 바세린을 바르고 랩을 씌워서 열을 가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피지를 흡착시켜서 이제 빼낼 때 면봉으로 과도하게 세게 문질러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정말 자극 없이 피지가 잘 깨끗하게 제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피지 끝쪽에 그냥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시 이제 피지가 더 생길 수 있고 자극이 된 피부는 모공이 더 자극돼서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블랙헤드를 클렌징 오일로 제거를 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헤드가 많이 쌓이게 되면 클렌징을 꼼꼼하게 잘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차 세안할 때 이렇게 꼼꼼하게 세안해 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1분 이상 오랫동안 클렌징 오일로 코 모공을 자극하면서 문지르게 되면 오히려 그 오일 성분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무리하게 막 롤링하면서 스크럽하는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염까지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서 1분 이내로 꼼꼼하게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 세안을 하면 피부가 손상된다? 정답은 X입니다. 이 질문은 제 유튜브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이중 세안하면 피부가 더 늙지 않나요? 피부가 약해지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안을 하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피부에 있는 노폐물이나 화장품 잔여물, 선크림 그런 거를 다 깨끗하게 없애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게 세안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세안법인데요. 피부에 자극이 없는 적절한 세안제를 사용해서 이중 세안을 한다면 오히려 피부 장벽 손상 없이 꼼꼼하게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세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부 노폐물이나 화장품 잔여물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피부 안쪽으로 침투되거나 더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피부 장벽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중 세안은 꼭 필요합니다. 이중 세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워터, 밀크, 로션, 젤, 오일 등으로 우리 피부의 유성 물질들을 가볍게 문질문질해서 이제 미온수로 헹궈내는 과정이고 2차 세안은 물을 이용해서 클렌징 폼이나 비누 등을 이용해서 이제 잔여 노폐물 없이 꼼꼼하게 세안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적당한 제형의 1차, 2차 세안제를 선택해서 짧은 시간 안에 꼼꼼하게 세안한다면 피부 장벽 손상 없이 잔여 노폐물 없이 올바르게 세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부 관리의 기본은 각질 제거. 정답은 X입니다. 피부과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각질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잘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단지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많아지고 각질이 두껍게 병적으로 쌓여서 생기는 여드름과 같은 질환인 경우에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각질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각질을 제거할 때도 모든 피부 타입에 다 하는 것은 아니라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나 건조한 경우에는 각질 제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지성이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주 1회 정도 각질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또 간혹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 보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미세한 각질 같은 게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집에서 각질 제거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각질이 부각되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리하게 각질 제거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매끈해 보이지만 또다시 각질이 생기고 피부 건조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리하게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되고 보습제를 얇게 여러 겹 발라서 그렇게 일어나 있는 각질을 잠재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를 하셨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기능성 제품을 위에다가 덧바르기보다는 보습제를 잘 발라서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줘야지 되고, 만약에 따갑거나 가렵거나 빨개지는 게 심해진다고 하면 각질 제거하지 마시고 피부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수분 부족한 경우 여드름이 생기기 때문에 앰플이나 히알루론산 앰플을 발라서 수분 부족한 걸 막아야 한다. X입니다. 피부가 장벽이 약해져 있고 건조한 경우는 외부 환경에 취약해지고 그 다음에 좀 보상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드름이나 그런 트러블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겠다고 번들거리는 그런 앰플을 얼굴에 바르는 거는 오히려 또 다른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 부족한 여드름이 나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세안을 좀 더 자극 없이 꼼꼼하게 잘 해야지 되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하지만 너무 유분감이 있지 않은 젤 타입이나 로션 타입의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수분지 피부, 여드름 피부에는 어떻게 클렌징을 해야 돼요? 네,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은 너무 유분감이 많은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1차 세안제로는 클렌징 로션이나 젤 타입의 조금 산뜻한 타입의 1차 세안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보습제가 함유되어 있는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2차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부에 뭘 많이 바를수록 좋다? X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분들은 기초 제품을 평균적으로 한 5, 6개는 바르시는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이 화장품 사용량이 1.5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품 한 가지만 봤을 때 많게는 30개 이상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런 성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뭔가 여드름이나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민감하지 않다고 하면 뭘 발라도 상관없기는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 안 민감하던 분들도 민감한 피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을 펴는 탄력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바른다고 피부가 즉각적으로 탱탱해지거나 주름이 쫙 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기초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정말 본질로 돌아와서 피부에 안 나게 하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보습 제품, 그냥 최소의 가지수로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5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 보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tter off, I'm gonna find my